안녕하세요, 안문만입니다. 오늘은 마이야르를 열심히 외치고 계신 요리 유튜버 승우아빠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영상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특별히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그리고 승우아빠님이 쓰신 것과 같은 도마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 위에 지점토를 올려주고 적당한 크기에 맞게끔 썰어주세요. 너무 잘게 썰어서 죽이 되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요. 준비해둔 요리 그릇에 담아서 물에 재워줄게요. 지점토가 준비됐으면 젓가락 뒤에 지점토를 붙여서 바로 조각을 시작해 볼게요. 얼굴을 만들기 쉽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동그라미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단계에서부터 찌그러지면 나중에 완성될 때까지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예쁘게 만들어 주세요. 이제 생크림처럼 풀어진 지점토를 조금씩 발라가면서 달걀형 얼굴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이 달걀형 상태에서 한번 굳혀줘야 갈라지는 걸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어요. 중심선을 긋고 눈, 코, 입 위치를 연필로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눈뚝을 살짝 파줘서 이마와 얼굴을 분리해주세요. 틈틈이 책상 정리도 해주시고요. 코와 입을 붙여서 얼굴의 형태를 조금씩 만들어 갈게요. 지금 단계에서는 모델의 이미지를 정확하게 따주시기보다는 캐리커처처럼 두상의 큰 특징을 잡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승우 아버님의 경우 뒤통수가 안면부에 비해서 작으신 게 특징이시더라고요. 그 특징을 생각하면서 귀를 붙여주세요. 대략적인 얼굴의 형태가 나왔으면 머리카락을 붙여주면서 만들어줄게요. 머리숱도 모델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풍성하지 않게 붙여주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턱뼈, 안화뼈, 광대뼈와 같은 얼굴의 뼈 위치를 정확하게 자리 잡아주세요. 큰 골격이 틀어지면 눈, 코, 입을 아무리 똑같이 만들어도 닮았는데 애매하게 안 닮은 이상한 이미지가 나와요. 자, 이제 골격이 어느 정도 잡혔으면 모델의 근육을 만들면서 표정도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승우 아빠님 같은 경우 살짝 미소를 띠신 게 인상적이어서 그 점을 표현해 봤어요. 사포로 표면을 정리해 주세요. 매끈해진 표면에 물을 살짝 뿌리고 눈, 코, 입을 한번 정교하게 만들어 볼게요. 눈, 코, 입을 만드는 단계에서는 딱히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모델을 보고 따라 만들면 돼요. 안 닮았다, 그럼 다시 만들면 돼요. 다시 만들었는데 안 닮았다, 그럼 수정을 해주면 돼요. 수정을 했는데 안 닮았다, 그럼 다시 만들면 돼요. 지금은 볼살을 조금 넣어주고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중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표정이 있는 게 표정이 없는 것보다 조금 더 만들기 까다롭더라고요. 특히나 웃는 표정은 조금만 부자연스러워도 썩소처럼 만들어지더라고요. 붓으로 울퉁불퉁한 표면을 한번 정리해주고 사포로 한 번 더 부드럽게 표면을 정리해줬어요. 생각보다 코가 좀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를 조금씩 높게 수정해줬어요. 코 높이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나오면 콧구멍을 파주면서 코 모양 그리고 콧볼 모양을 정확하게 표현해주세요. 수정을 하다가 너무 많이 깎여버린 부분은 지점토로 붙이면서 또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느 정도 모델의 이미지가 마음에 들 정도로 나오면 마른 천으로 표면을 한번 문질러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탕같이 반짝반짝 예쁜 표면이 완성이 돼요. 2단계쯤 왔을 때 마무리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편해요. 자, 이제 머리카락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머리카락을 만들 땐 손으로 잡고 하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스에 물려놓고 작업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제 얼추 이미지만 잡아놨던 머리카락 형태를 붙이고 깎아주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수정해줬어요. 전체적인 머리 모양이 어느 정도 나왔으면 머리카락을 묘사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건 핸드 그라인더라는 제품인데 저걸 이용하면 머리카락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집에서 하면 아마 상상에 맡기도록 할게요. 승우 아빠님 이미지를 보면 정수리 쪽 부분이 굉장히 평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만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붙어버려서 거기를 좀 깎아줬어요. 마무리로 조각칼로 한 올 한 올 정성스럽게 파주시고 붓으로 한번 표면을 정리해 줄게요. 이제 어깨하고 목을 만들어 볼게요. 승우 아빠님께서는 목과 승모근 쪽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으신데 운동을 많이 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요리사셨기 때문에 아마 어깨랑 목 쪽을 많이 쓰셔서 근육이 많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승모근을 두껍게 계속 만들다 보니 뒷머리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뒷머리를 다시 묘사해줬어요. 이렇게 해서 승우 아빠님의 두상 조각이 완성되었어요. 아, 눈썹을 아직 안 했네요. 눈썹은 얼굴이 다 만들어진 후에 살짝 붙여서 묘사만 해주시면 돼요. 눈썹까지 붙이고 나서 보니 계속 뭔가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직 색칠을 하기 이전이라서 뭔가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생각해보니 귀도 아직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귀를 잽싸게 만들어줬어요. 거칠어진 표면은 붓에 물을 발라서 살짝 문질러주면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아무래도 턱살이 너무 없어서 다른 연예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 같아서 턱살을 조금 더 붙여서 강인한 턱을 만들어줬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승우 아버님 조각이 정말로 완성이 되었어요. 크기 비교를 위해서 전에 만들었던 조각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작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색칠은 상대적으로 밝은 얼굴을 칠하고 머리카락을 칠하는 순서대로 진행했어요. 전체적으로 한 색으로만 칠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재빨리 머리카락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머리카락을 만들 때도 머리숱을 생각해서 만들었듯이 색칠할 때도 머리숱을 생각해줘야 돼요. 승우 아빠님 같은 경우 옆머리와 정수리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을 조금 남겨줬어요. 머리카락을 칠하면서 눈썹까지 칠해주시고 그리고 눈, 코, 입을 칠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칠해진 페인트를 걷어내고 그 위에 흰색으로 흰자를 표현해봤어요. 입술도 분홍색으로 살짝 색을 올려주고 얼굴에 어두운 피부를 조금씩 표현해줬어요. 특히 눈꼬리 부분이 살짝 어두운 점이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좀 표현해봤어요. 너무 진하게 색칠된 부분은 면봉으로 살살 지워주면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주면 자연스러워요. 눈꼬리 이외에도 얼굴에 조금씩 색소가 침착된 부분을 표현해주세요. 저는 조각을 만들 때 좀 꼼꼼하게 하는 편이라 실수를 잘 안 하는 편. 이런 건 수건으로 쓱싹 하면은 지워지는데 안 지워져서 사포로 문지르다가 코 부분에 페인트가 까져서 그 부분을 다시 색칠해줬어요. 다시 호흡을 가다듬고 눈동자를 마저 그려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승우 아빠님 조상 조각이 완성되었어요. 특히 정면에서 귀가 훤히 보이는 것도 잘 표현됐고 목 두께도 승우 아빠님의 이미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 표현된 것 같고요. 그리고 헤어스타일, 머리숱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게 측면에서 이미지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이마도 좀 더 세게 나왔어야 됐고 특히나 턱 부분이 좀 더 강했으면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도 정면에서 이미지는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고 칸초랑 비교해봤을 때 사이즈도 아담하니 귀엽네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불에 뭔가를 올려놨을 때는 자리를 비우지 말자. 이 영상을 보니까 뭔가 사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더라고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음식 형틀을 만드는 실리콘이에요.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스팸인간 만들기 편에 나왔던 저 파란색 형틀을 만드는 거예요. 커피를 먹고 남은 컵을 재활용해서 그 안에 승우 아빠 조각을 넣고 실리콘은 그 안에 채워서 형틀을 만들어 줄 거예요. 실리콘을 가득 부으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형틀을 만들면 100개, 많으면 1000개까지도 양산이 가능해져요. 다음날 와서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단하게 굳었네요. 이제 이 안에 갇혀있는 승우 아빠 조각을 한번 꺼내볼게요. 자를 때는 나중에 합쳐줄 걸 생각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잘라주어야 해요. 이제 그 안에서 조각을 꺼내주고 이렇게 분리해주면은 속이 텅 빈 실리콘 몰드가 만들어졌어요. 위에 보이는 영상과 같이 이 실리콘 몰드 안에 사탕을 부어주면 되는데 도저히 사탕을 만들 자신이 없어서 있는 사탕을 이렇게 조사서 녹이기로 했어요. 제 상상으로는 사탕을 이렇게 잘게 부셔서 오븐에 녹이면 아주 예쁜 색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에 강한 스텐 그릇에 넣고 한번 오븐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 찾아보니 사탕은 주로 150도에서 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50도에서 20분 정도 가열 한번 해봤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달고나처럼 완전히 타버렸어요. 이걸로 만들면 나중에 승우한테 욕먹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릇을 다시 씻고 사탕보다 좀 더 녹기 쉬운 이 마이구 젤리를 가져왔어요. 세 봉지를 몽땅 털어놓고 이제 다시 한번 녹여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녹는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더라고요. 어느 정도 녹았을 때 막대기를 넣고 휘저어보니까 이번엔 색깔도 안 변하고 제대로 잘 녹았더라고요. 그래서 형틀 안에 액화된 젤리를 가득 부어줬어요. 이렇게 기포 하나 없이 깔끔하게 잘 들어갔네요. 이제 냉장고에 넣고 한 2시간 정도 기다리고 나니까 이렇게 단단하게 굳었네요. 형태가 일그러지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실리콘 안에서 젤리를 꺼내 볼게요. 생각보다 젤리가 끈적거려서 꺼내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꺼내고 보니까 거의 지옥에서 온 젤리가 됐지 뭐예요. 현대미술 작가 마크 퀸의 작품이 생각나기도 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지만 결코 먹고 싶은 비주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달콤해 보이기 위해서 설탕을 뿌려줬어요. 사실은 좀 더 고운 슈가 파우더 같은 걸로 뿌리고 싶었는데 일반 마트에서는 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고운 설탕으로 뿌려줬어요. 설탕을 한번 표면에 입히고 나니까 조금 더 표면이 잘 보이고 입체감이 나더라고요. 색깔은 안 입혔지만 원본과 비교해봐도 형태가 그렇게 크게 일그러지진 않더라고요. 뭐든지 이제 포장을 잘하면은 예쁘게 뭐든지 보여지는 포장을 그런 잘하면 특성이기 예쁘게 때문에 보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한번 예쁘게 포장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영 먹고 싶지는 않네요. 여튼 오늘 이렇게 젤리와 승우 아빠님 조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